안녕하세요. 웰컴 투 필리핀의 독거노인입니다. 상당히 뜬금없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밤에 촬영한 영상을 올려봅니다.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밤에 앙헬레스 곳곳에서 계속해서 폭죽을 쏘아댑니다. 대략 저녁 9시경부터 시작된 폭죽 쏘기는 다음날인 2025년 새벽 2시경까지 시내 곳곳에서 계속되기에 이때쯤엔 새벽 2시 이전에 잠들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실 이 영상도 거의 100일 가까이 지난 영상이라서 업로드하기에 너무 늦은 감이 있어 망설이고 망설이다 그래도 필리핀 문화의 단면을 보여드리기 적합할 듯 해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올려보게 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저의 원래 계획은 나홀로 워킹 스트리트에서 바오핑을 즐길까 했었지만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호텔에서 퇴근하고 바로 귀가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밤인 만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밤 11시경부터 일찌감치 잠을 청했는데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폭죽 소리에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결국 집을 나서게 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환경이. 자정이 넘어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리지 않아도 폭죽을 엄청 터뜨리고 있네요 지금. 해마다 이때쯤이면 늘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동네를 찾아왔는데 자정이 다 돼가는 늦은 시각에도 많은 사람들이 2025년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아바칸 강의 강둑 바로 옆에 빈민촌 옆길이라 그런지 매년 마지막 밤 이 시간대쯤 되면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동네 꼬마들도 폭죽 소리에 아주 신난 모습인데 저러다 혹시 화상이라도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앙헬레스 전 지역에서 일제히 폭죽이 발사됩니다. 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바칸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화려한 폭죽들을 바라보며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두테르테 정부 때만 해도 폭죽을 규제하는 분위기였지만 마르코스 정부에서는 폭죽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져서 그런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거의 10분 가까이 폭죽쇼가 이어집니다. 폭죽 소리와 함께 머플러를 개조한 오토바이 굉음까지 더해져서 이때만큼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경을 하면서 정말 흥분되기도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인 저는 한편으로 약간 긴장되기도 합니다. 아바칸 강가의 빈민촌에도 폭죽이 터지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빈민가 공터에서 누군가 돈을 뿌리는 건지 동네 아이들이 뭔가를 줍느라고 난리 법석인 모습인데 집회는 아닌 것 같고 누군가 동전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 줍느라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걸 보니 워킹 스트리트 바에서 외국인 손님들이 공중에 지폐를 뿌려대는 이른바 머니 레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없는 폭죽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까지도 동네 골목골목에 폭죽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광란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 아침에 호텔로 출근하는 길은 평소와 달리 엄청 한산합니다. 이 길은 워킹스트리트 바로 앞길이라 늘 정체 현상을 보이는 도로인데 이날만큼은 너무나 한산해서 이상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2024년 마지막 날의 불꽃놀이 영상은 핸드폰에 저장된 지 거의 100일이 다 돼가는 영상을 뒤늦게서야 올리게 되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의 내용은 현재 시점으로 되돌아오는데요. 엊그제는 정말 오랜만에 워킹스트리트에 다녀왔습니다. 앙헬레스 시청에서 기획한 도심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워킹스트리트라는 명칭이 레드스트리트로 변경되면서 얼마 전 워킹스트리트 초입의 간판 역시 레드스트리트로 바뀌었습니다. 워킹스트리트 거리를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현지인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앙헬레스 현 시장의 구상으로 시작된 워킹스트리트 재개발 계획은 그 루머가 떠돌기 시작한 뒤로도 몇 해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최근 워킹스트리트 게이트의 아치를 철거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치와 새로운 간판이 설치되면서 이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드스트리트라는 새로운 명칭은 포르투갈 리스본의 핑크 스트리트를 벤치마킹했다는 설이 유력한데 현 앙헬레스 시장이 구상한 재개발 계획의 큰 틀은 유흥가인 워킹스트리트 거리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워킹스트리트 거리의 비키니바들을 레스토랑으로 업종 전환시키면서 세계 유명 맛집 거리로 탈바꿈시키는 게 이 도로 정비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라고는 하는데 과연 그런 구상이 순탄하게 진행될런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랫동안 이 거리에서 영업을 지속해온 유흥업소 업주들과 이곳에서 받는 급여와 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수의 고용인 등 그 수많은 이권이 얽히고 설켜있는 이 거리가 앙헬레스 시청 계획대로 건전한 거리로 탈바꿈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거라 생각됩니다. 기존 상권을 지켜내려는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서 앙헬레스 시 측에서도 이미 몇 해 전부터 수립해둔 계획을 아직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워킹스트리트 초입의 간판을 레드스트리트로 바꾸면서 도로에 대한 정비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돼서 한 달 넘게 공사가 이어지더니 현재의 도로 형태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롭게 정비된 도로를 보면서 특이하게 만들어진 이 도로 형태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런 식의 도로는 앙헬레스의 그 어떤 스트리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참으로 독특한 형태입니다. 한국의 도로들도 보행자 보호를 목적으로 차도보다 인도를 높여서 만드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도로는 차들의 통행이 금지된 차 없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양턱을 왜 이리 높게 만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로 중앙의 높이와 도로 양쪽 높은 부분의 단차가 최소한 한 뼘 이상은 더 차이나 보이는데 만약 이런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하게 만들어진 도로 구조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연휴 기간에 앙헬레스를 방문했던 한국 지인들과 함께 오랜만에 워킹스트리트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지인들은 앞서서 걸어가고 저는 그들과 조금 뒤처진 채로 이 길을 걷던 중에 때마침 아폴로니아 호텔 예약을 원하시는 고객님의 카톡이 들어오기에 카톡으로 정신없이 상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걷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하세요 라고 외치길래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모 비키니바의 사장님께서 도로 단차를 주의하라고 소리쳐서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저도 모르게 점점 도로 중앙에 단차가 있는 부분으로 향하는 걸 보시고 저러다 넘어지겠구나 싶어 저에게 경고 사인을 주신 거였습니다. 저로선 정말 고마운 상황이었죠. 생각해보면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 길을 걷다가 낙상 사고를 당한 케이스도 이미 여러 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 양측으로 왜 그렇게 큰 단차를 둬서 높여서 설계한 건지 제 짐작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질 않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높여놓은 그 부분에 업소마다 야외 테이블을 세팅해두라고 그렇게 높여둔 건지 아무튼 보면 볼수록 그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설계가 유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기에 들어서서 비만 내리면 이 도로 전체가 순식간에 그야말로 강물처럼 변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양쪽을 높여두어서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비만 내리면 빗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광객 시절 이 거리를 즐겨 다녔던 시절에는
우기철에 비 내리는 날 바오핑을 나설 때는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호텔을 나서곤 했습니다. 발목을 넘어 종아리까지 빗물이 차오르는 상황에 운동화를 신고 외출을 나왔다간 낭패를 보기 일쑤였거든요. 이제는 급작스럽게 비가 쏟아져도 도로 자체가 배수로 역할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마 우기의 빗물 배수만을 위해 도로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 혼자만의 상상이긴 하지만 이 거리의 새로운 명칭인 레드스트릿의 의미에 대해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몇십 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적인 유흥가 워킹스트리트를 뜬금없는 컨셉으로 갈아엎어버리기보다는 그 큰 그림은 훼손하지 않고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재정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장명이 결정된 건 아닐까 하는 조금은 뜬금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홍등가라는 간판을 내걸긴 곤란하니까 레드라이트 디스트릭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긴 좀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레드 스트리트라고 그렇게 명칭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이 워킹 스트리트 거리가 영원히 이곳에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심하게 호객행위에 대는 한국인 삼촌들은 좀 진정하시고 예전에 다양한 쇼와 볼거리들이 넘쳐났던 낭만 넘치던 그 시절의 비키니바 거리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